쌀로 만들어 건강한 디저트 맛있어요. 형형색색 보기만 해도 달콤한 디저트의 세계. 디저트도 이제는 개성시대? 개성시대 받고 건강시대 갑니다. 귀염 뽀짝 생긴 새부터 든든하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색 디저트가 떴다. 몸에 좋은 떡이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디저트가 맛도 있다.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쌀 케이크부터 100년 가게에서 쪄낸 이색 설기, 세계에 대해서 비건빵까지 쌀쌀하고 빵빵한 디저트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무럭무럭 살찌기 좋은 계절. 쌀로 만든 디저트 열전 그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온 곳은 월영교. 안동의 랜드만큼 월영교만큼이나 유명한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심상치 않은 비주얼 자랑하는 첫 번째 주인공 퓨전떡 등장. 이거는 앙버떡. 이거는 흑당백설기. 그러하다 SNS 타고 인기는 일파만파.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이색 설기. 팥소와 버터의 환상조합부터 달콤한 흑당까지. 오늘 떡의 변신은 무죄예요, 무죄. 저희 집은 할머니 때부터 방앗간을 해서 늘 떡 만드는 걸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떡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다 치즈, 초코, 앙버터 등이 들어간 퓨전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떡 하나로 지켜온 100년간의 약속. 할머니가 찌던 떡맛 그대로 대를 이은 방앗간 외길 인생. 이제는 고객의 입맛에 딱 맞게 변신. 퓨전떡을 통해 맛의 소통을 시작합니다. 많이 쪄내고 있습니다. 요즘 퓨전떡의 인기가 많아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많이들 찾아주시기 때문에 많이 쪄내고 있습니다. 퓨전떡의 전통 떡까지 설기 하나의 종류만 해도 무려 흑당, 치즈, 오곡에 팥소와 버터가 힘을 합쳤습니다. 이 조합 옳습니다. 옳아요. 떡집 떡은 진짜 딱 떡 맛이 나는데 여기는 떡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빵이랑 떡을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맛을 다 갖추고 있어요. 포슬포슬한 모양새만 봐도 절로 보이는 군침.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요? 보기 좋은 떡에 하나 더 통통 튀는 아이디어까지 더했습니다. 꿀조합 이색 설기부터 건강한 전통 떡까지 모두 맛보러 오세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쌀로 만든 저희 퓨전떡을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여 많은 분들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는 여러 가지 퓨전떡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소한 설기에 퐁당 빠졌다면 이번에는 비주얼 쇼크 자랑하는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서 문경 오미자 청년몰을 찾았습니다. 자기 여기 쌀로 만든 거래요. 와, 신기하지 않아? 엄청 신기하다. 너무 이뻐요. 이제 꽃이라고 해도 생화 같아, 생화. 너무 이뻐요. 선물. 이곳은 떡인가 케이크인가? 동공확장 감탄사 연발. 눈호강 제대로 시켜주는 화려한 떡 케이크 되시겠다. 어서 오세요. 떡 케이크가 너무 예쁘죠? 화려함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시성강탈 떡 케이크. 뽀얀 떡에 화려한 꽃까지. 그야말로 여심 저격 중인 비주얼인데 이렇게 예쁜 걸 먹을 수 있다고요? 네, 먹을 수 있는 케이크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서와. 떡 케이크 만들기는 처음이지? 화려한 꽃이 어디서 피었나 했더니 이렇게 쓱쓱 팥소에 고운 색을 입혀 짜고 빚어주면 완성이란 말씀. 당신을 금손으로 인정하노라. 이직을 준비하던 중에 우연히 문경 청년몰에서 청년상인 모집을 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어서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20대 청년 상인들이 쉽게 창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청년몰에서 월세도 지원을 해주고 일부 인테리어 비용이나 경제적인 면을 지원을 해주셔서 크게 부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수한 떡 위에 피어난 화려한 꽃의 향연.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떡과 케이크 아니겠어요? 미모 열일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예쁜 떡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맛 좋고 아름다운 떡 케이크로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드세요.
화려한 쌀의 변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특별한 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의성에 자리한 뉴 핫플레이스를 찾았습니다. 제가 만드는 쌀빵은 쫄깃하고 촉촉한 그런 맛입니다. 몸에 좋은 쌀빵이 맛은 없을 거라는 편견 누가 말했죠? 촉촉하고 쫄깃쫄깃 쌀로 만들어 건강하고 쌀로 만들어 더 맛있는 쌀빵의 무한 매력. 제가 영양사 일을 하다가 원래는 취미로 베이킹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밀, 계란, 우유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거리를 조금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쌀빵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건강까지 담아 구워낸 쌀빵. 어떻게 하면 몸에 좋지 않은 재료는 과감히 배제하고 맛은 고스란히 간직한 빵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컸다고 하는데요.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 비건빵. 그런데 비건빵이 뭐예요? 비건빵이라 하면요. 우유, 버터, 계란이 들어가지 않는 동물성 재료가 빠진 그런 빵이고요.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른들이 먹으면 소화가 잘 돼서 부담이 없는 빵입니다. 비건빵은 우유, 버터, 계란 등 동물성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아 화려한 풍미는 없지만 오히려 담백하고 먹어도 속이 편해지는 그런 매력.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쌀빵.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제가 원래 빵을 좋아하는데요. 여기 쌀빵집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쫀득쫀득한 맛이 자꾸 맛을 땡겨요. 이게 그래서 자주 옵니다. 쌀로 만들었어도 엄연히 빵은 빵. 쿠키부터 감자빵, 모닝빵, 파운드에 식빵 등등 종류만 해도 다양한데요.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 비건이라 하면 거창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특정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러지 없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가까운 의성에서 갖고 온 빵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한 쌀빵에 맛을 더했습니다. 쌀로 만든 빵, 비건빵 많이 드시러 오세요. 글루텐 프리, 쌀로 만들어 속 편안하고 쌀로 만들어 더욱 쫄깃한 우리 지역 디저트 삼매경. 100년을 이어온 방앗간의 화려한 퓨전 썰기부터 눈길 사로잡는 꽃의 향연, 떡 케이크 위에 피어난 꽃송이로 눈호강 톡톡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건강한 비건빵, 쌀빵까지. 여러분도 쌀쌀한 디저트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광주 남구 주월동. 동네에서 입소문난 미용실입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미용사 김분순 씨. 머리숱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요즘 또 많이 빠졌어. 진짜 머리숱 많이 복탄 거예요. 마음씨는 좋지. 나눠 먹기 좋아. 뭐 들어오면 혼자 절대 안 먹고, 누가 좀 특이한 거 주면 다 나눠주고. 애끼면 똥댕끼. 그 마음씨 따라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뺑뺑 돌려서 뺑칠로. 파가 언제 와? 다음 주로 어머, 그런데 이 시간은 웬 알람이에요? 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좀 나가야 돼서 알람 맞춰놨습니다. 가운도 챙기고 다양한 미용용품을 가득 담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봐요. 안녕. 남구에 사는 7979 봉사단이 있거든요. 제가 그 봉사단인데 우리 당원들이랑 같이 독거노인 한 분이 계셔갖고 그분 지금 머리 커트 해드리러 왔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들. 우리 동네의 어벤져스 7979 봉사단입니다. 저희 행복한 복지 7979 센터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7979 봉사단은 재능 있는 주민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봉사단원이 함께하는 7979 봉사단. 지난 1년 동안 우리 이웃의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두 팔 걷어붙였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 안고 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머리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네. 잘 계셨어요? 네. 요즘 코로나라서 힘드시죠? 나 안 나가니까. 그렇죠. 네. 즉석에서 미용실이 차려졌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을 가는 것도 참 버거운데요. 이렇게 이웃을 직접 찾아가 봉사를 해온 지도 어느덧 15년이 됐습니다. 농사님은 몇 살이야 나이가? 저요? 얼마만큼 보여? 몰라. 마스크를 끼지 못 불고 있지? 얼굴 잘 못 봤어. 예, 60대 초반이에요. 저요. 이렇게 머리도 잘라주고. 그래서 엄마 잘 드리라고 흠뻑 타놨네. 커트에 염색까지 서비스 제대로인데요. 7979 봉사단이라는 이름처럼 친구처럼 참 다정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고 함께하다 보면 힘이 난다는 김분순 씨. 언니 머리 이쁘지? 마음에 들어요? 네. 고생하셨어. 네. 더운데 네. 다음에 또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셔요. 네. 올 때 머리 영양제도 좀 갖고 오게 할게. 네. 짧게 잘 잘랐구만. 10살 젊어진 것 같아요. 좋아요. 한편 그 시각 또 다른 어벤져스들은 도배를 하러 출동했습니다. 얼마 전 내린 집중호우로 천장에 물이 샌 상황인데요. 7979 봉사단은 내 집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도배를 합니다. 하나씩 시원한 드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바로 이 맛 아니겠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어려운 어느 분들 도와드린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봉사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어린아이들 봉사하다가 어르신들이 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마침 7979 센터가 소식을 듣고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와, 진짜 깔끔해졌죠? 너무 마음이 시원합니다. 개운하고 너무 흐뭇하고 진짜로 그 울렁거렸던 마음이 어디로 간 곳 없이 이렇게 흐뭇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오려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출동한다. 7979 봉사단. 요즘같이 더울 땐 방충망이 있어야 창문 활짝 열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이번엔 구멍난 방충망을 새롭게 교체하는데요. 지금 저 하는 일에 전혀 관계없는데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많이 배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의 손길이 닿으면 고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음껏 창문 열 수 있겠죠? 일단 잘 고쳐놓기랑 잘 쓰시고 이제 또 이상 있으면 전화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럼 또 와서 해드릴게요. 덕분에 뭐도 모기도 안 들어오고 이제 더 시원하게 살라고 먹었어. 예.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 제가 미용 봉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김분순 씨. 아이고, 도배가 다 찢어졌네. 집안에 불편한 점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7979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는데요. 어벤져스들 확인 완료!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보기보다 심각해. 조금.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신들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활동하는 7979 봉사단. 누군가를 돕겠다는 용기, 이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이웃이 좀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100여 명의 단원들은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할 시간이 난 사람들은 와서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죠. 이런 사례가 우리 강주 남구는 아주 많죠. 이야, 확 달라졌네요. 첫눈이 내리는 날 한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내가 노래를 좀 한곡 불러주고 싶은데. 네, 보릿고개 좀 불러줘요. 보릿고개 좋아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도 진성 좋아하는구나. 네. 들어갑니다. 아야 뛰지 마라. 노래 서비스까지.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죠. 얼마나 할머니가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 데서 노래를 막 부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봉사자가 하니까 찍어서 저희들은 또 보고 이렇게 봉사할 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보려고 찍었습니다. 그 시절 추억을 되새기며 한 소절 들려드립니다. 봉사라는 단어로는 부족한 소중한 인연입니다. 어찌 사셨소. 건강하세요. 예. 정말 여기 참여하신 우리 봉사자들 모두 분들은 항상 가슴이 뜨거운 사랑으로 넘쳐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달려갑니다. 어제보다 더 살맛나는 오늘을 꿈꾼다. 광주 남구 7979 봉사단. 이웃을 아끼고 돌보는 우리 동네 어벤져스. 늘 응원할게요. 같은 재료라도 10사람이 비비면 10가지 맛이 나는 비빔밥. 이름은 같아도 마음에 새겨진 맛은 다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러셨어요. 입맛에는 고향이 있다. 익산 황등 사람들에게 고향과 같은 음식, 황등 비빔밥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익산 황등시장 입구. 식당은 이곳의 터줏대감입니다. 분주한 아침 모습도 수십 년째 그대로네요. 저도 여기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8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저희 식당에. 1930년대 초반 시작된 황등 비빔밥. 지금은 3대째를 맡고 있습니다. 아침에 끓이니까요. 이건 꼭 끓여놔야지. 황등 비빔밥은 어머니인 원금혜 씨 때부터 전국 3대 비빔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황등이라는 지명도 낯선 곳의 비빔밥이 이렇게 각광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름은 뭐 3대 비빔밥 거창하지만 저희 비빔밥은 좀 솔직히 소박한 비빔밥이에요. 놋그릇도 뚝배기도 아닌 스테인레스 그릇이 눈에 띄네요. 황등 비빔밥은 부자들의 별미 음식이 아니라 서민들의 시장 입거리였답니다. 예전에는 황등 시장이 양철 지붕에
가게다리만 있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익산 지역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어깨 치여서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많았었어요. 1930년대 이전의 황등은 상당히 번화한 지역이었답니다. 사람이 모이면 시장이 서고 시장이 서면 식당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 자리에서만 60년대 한 중반 정도부터 하셨고요. 황등 비빔밥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가정식이 아니라 시장의 상업용 비빔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다른 거 빨리 나가서 다른 거라고 그랬지. 근데 치매로 한 5년 정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게 어머니가 더 힘들으셨지. 치매 간병하랴, 뭐 장사하랴. 나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은 또 황등역이라고 하는 곳에 와보네요. 여기가 그 나훈아 씨가 부르는 고향역의 그 배경이 그래요? 됐던 그 역이랍니다. 한 소절 불러주세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한때 황등에는 150여 개가 넘는 돌 가공 공장이 있었다는데요. 그 돌을 실어 나르기 위해 화물 열차가 운행됐던 곳이 황등역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은 나이 들었다 그럴까 봐. 안 들을게요, 그냥. 코스모스 피어있는 아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정작 이종식 대표는 주방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사모님이 겁나 바쁘신 것 같아요. 뭐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안 했으면 바빠야지. 내 할 일 따로 있고. 채 12시가 되기도 전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손님은 많은데 비빔밥 한 그릇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좀 복잡하네요. 일단 나오면 손님들은 대충 비비는 듯 마는 듯 바로 식사를 즐기는데요. 비벼서 나와요. 비비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어서 더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직접 비벼서 골고루 잘 비벼서 정성껏 나온다는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하셨는데 그때 이제는 황등에 저기 화강암이 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 석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기도 하고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셨거든요. 비벼 나가면 빨리 드실 수 있잖아요. 빨리 드시고 가서 일해야 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 골고루 비벼서 알 하나하나에 양념이 다 배이면은 훨씬 맛있거든요, 비빔밥이. 주방에서 미리 비벼 나오는 비빔밥. 이건 토렴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좀 찬밥으로 하거든요. 토렴을 하면 밥도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콩나물 같이 토렴을 하거든요. 콩나물이나 야채 좀 넣어서 콩나물도 좀 따뜻해지면서 밥 알갱이도 풀어지고 육수가 고루 배어가지고 부드러우면서 그 육수 그 맛도 나고. 우리가 한국 음식을 말할 때 가장 좀 대표 선수라고 생각하는 게 비빔밥 아니겠어요? 맞아요.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만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게 바로 비빔밥이거든요. 마이클 잭슨도 비빔밥을 좋아했었고 또 페리스 힐튼이라든지 기네스 펠트로가 자기들의 날씬한 몸매의 비결이 비빔밥이다라고 할 만큼 해외 스타들도 좋아하는 음식 비빔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이러고 하면 고기, 나물, 생선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제사 음식에 쓰고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섞어서 나눠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먹고 음복하는 데서부터 비빔밥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가장 유력한 설인 것 같고
식재료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밥과 반찬을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비빔밥 아니었을까요? 먹는 사람은 빠르지만 만드는 입장에서는 한 그릇씩 토렴하고 비벼서 내놓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한 그릇씩 비비고 하다 보니까 근데 뭐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비비는 게 이게 욕심내서 이렇게 막 할 게 아니구나. 제가 즐거워야 음식도 맛있고 다 좋더라고요. 사실 비빔밥 하면 이렇게 이제 비벼 먹는 것은 비벼 먹는데 이렇게 그 자리에서도 비벼서 이렇게 주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아니 그리고 손님이 딱 먹기 좋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오죽하면 에라 황등 비빔밥도 못 먹고 죽은 놈이다 이런 말이 속담으로 유래가 있대요. 그만큼 네. 꼭 먹어봐야 되는 꼭 먹어봐야 음식으로. 된다. 그리고 그 옛날에는 이제 소를 한 마리 잡아야지 먹을 수 있는 생고기나 육회 이제 이런 좋은 부위를 이 비빔밥 위에 그 영양소가 부족하는 그때 육회를 잘 묻혀서 또 올려줬다는 이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고 인기가 좋았겠어요. 그렇게 영양소가 좋으니까 사실 한 끼만 먹어도 되는 정도.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고기랑 채소의 비율이 2대 8 다름은 아니고요. 또는 3대 7이면 참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비빔밥이 그 구성이 딱 맞잖아요. 뚝배기도 아닌 스테인리스 그릇을 통째로 불에 올려 온기를 입히는데요. 이것도 황등 비빔밥만의 특징입니다. 70년대만 해도 이런 스텐 그릇이 최고 고급 그릇이었지. 저희는 이제 비빔밥을 비빈 다음에 약한 불에 올렸다가 다시 센 불에 했다가 나가거든요, 비빔밥이. 근데 녹그릇은 유기그릇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새카매져 버리니까. 실험해보고 맛도 보고 했는데 이 그릇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저희 할머니 때부터 쓰던 그릇이 되거든요, 이게 솔직히. 와, 이렇게 비빔밥이 처음 나왔을 때 화반이라고 하잖아요. 화반이나 골동반. 근데 화반이라고 하는 거는 꽃밥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노란색이 손님을 반긴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화사하게 밥이 딱 나왔을 때 화려하지만 노란색이 딱 있으면서 반갑습니다 이런 뜻도 있어서. 그리고 비빔밥은 어쨌든 오방색을 좀 갖춰야지 식욕도 돋고 비빔밥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육수로 토렴하고 고추장으로 양념한 밥 위에 올리는 고명은 맛이 너무 도드라져서도 묻혀서도 안 되겠죠. 고소한 냄새. 육회가 다른 데 육회 비빔밥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해가지고 비벼버리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건 비벼도 자기가 육회 비빔밥이라는 그 존재 가치를 정체성을 강하게 그대로 뿜어내고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비는 행위는 한국의 식문화에만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셰프님은 숟가락으로 비비시네요? 우리가 돌솥밥이나 이렇게 우리가 비벼야 할 밥들은 이제 젓가락으로도 많이 비벼서 먹는데 충분히 비벼주셨잖아요. 잘 비벼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수저로 먹는 게 제 생각은 숟가락. 그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비벼주신 것을 지키고 싶어요, 저는. 안 지켜줬어요. 열심히 정성껏 잘 비비면 되고 밥 알 안 으깨지게 안 으깨지게 밥 알 좀 살려 있게 좀 비비면 그게 맛있는 거죠. 토렴을 한 밥알은 알알이 살아있어 입안에서 씹히는 재미가 있죠. 사실 비빔밥은 가정에서 먹을 때는 약간 스트레스 해소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이만한 그릇에다가 양푼에다가 스트레스. 왠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상상이 가네요. 머리는 산발하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앉아갖고 막 먹고 있는 모습. 함부로 상상하지 마세요. 비빔밥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레시피가 있지만
이렇게 선짓국을 곁들이는 것도 특별하죠. 전주하면 또 비빔밥으로 유명한 곳이고 진주가 유명하잖아요. 네. 전주는 콩나물을 넣고 네. 진주는 이렇게 선짓국을 주는데 왠지 두 곳의 비빔밥이 합쳐진 장점을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비빔밥이 이 전주 비빔밥, 진주 비빔밥, 그 다음에 황등 비빔밥이라고 할 정도로 그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네요. 이렇게 선짓국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속이 더 든든하겠네요. 콩나물국이 고추장의 매운맛을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선짓국은 석공들의 체력을 더욱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때 우시장이 있었으니까 육회 소 작업하면 선지가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는 선지도 그냥 막 줄 때였었거든요. 드시고 가셔갖고 하시는 말씀들이 집에 가면 좀 생각나는 그런 맛이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러셨어요. 저기 입맛에는 고향이 있다. 음식하는 사람은 약간 고집도 있어야 되고 지켜가야 된다. 누가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금방 뭐 바꾸고 뭐 휘둘리고 할 필요는 없다. 가까운 전주의 비빔밥이 197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으니 이래저래 군소리도 들었겠죠. 하지만 3대를 이으며 본래의 맛을 이어가는 뚝심이 오늘의 전통을 만든 건 아닐까요? 전주 비빔밥은 왠지 모르게 좀 사치스러운 비빔밥이잖아요. 그 밥을 할 때도 사골 육수로 밥물을 맞추고 하는 거고 또 고명도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올리는 그런 느낌이고 이 황등 비빔밥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밥을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밥을 해놓고 그 식은 밥을 이용을 하는 건데 식은 밥을 그대로 비비려고 하면 안 비벼지니까 토렴으로 사골 국물로 토렴을 해서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밥 아래 약간 기름기를 칠한다고 그래야 되나? 고기의 풍미를 조금 더 씌워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비벼서 그 시장에서 시간 없고 힘 많이 써야 되는 분들 이렇게 대접하는 전주의 비빔밥하고는 네. 같은 이름의 비빔밥이라고 불리지만 네.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대를 이으려면 결국 주인이 주방장이 되어야 한다는 건 어머님 또 할머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온 것도 변치 않는 맛의 비결이죠. 제가 해보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여기까지 이걸 이끌어 오신 것들이 그런 세월들이 눈에 쭉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80년이 넘었거든요. 90년 가까이 돼가는데 저는 이제 100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진짜 역사와 뭐 전통이 있는 누가 봐도 와 그런 집이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제 이제 자식들이 서로 하려고 내가 한다고 서로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제 두 번째 목표예요. 삼대를 이어온 90년 가까운 세월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황등시장이 만들고 키워낸 황등 비빔밥은 이제 황등을 지키는 소나무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유명한 음식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음식들이 지역을 살리기도 하는데 황등 비빔밥을 못 먹어본 놈이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음식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살리는 음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라든지 한국전쟁을 거쳐서 그 100년을 채우는 식당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00년이나 되는 노포가 값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그런 지역을 살린다고 하신 것처럼 그런 음식을 드시러 오셨다가 또 주변에 소소한 볼거리들이 좀 많아지면 이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동네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요즘 100년 식당 뭐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여기는 진짜 우리가 갖고 와야 될 진짜 100년 식당이네.
바닷물이 빠지게 되면 드넓은 모래사장이 생기는 이곳은 표선해수욕장 또는 해비치 해변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수심이 얕고 모래가 곱고 부드러워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너무나도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하죠. 매년 여름 이맘때쯤이면 시끌벅적한 행사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최소한의 규모로 안전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현장,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국내 유명 공연예술단체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예술인들까지 만나볼 수 있는 문화축제,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개막식 전야 제주의 여름밤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인 소규모 공연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제주에서 가장 넓은 백사장을 품은 표선 해변. 이곳에서 매년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개막을 앞둔 주말 표선 해변에서 소규모로 공연이 열렸습니다. 무대 의상부터가 범상치가 않죠. 네, 코리아 집시 사운드 소리깨떼를 소개합니다. 자, 일단 뭐 처음 보신 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소리깨떼를 봤을 때 뭐 하는 팀이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장르의 어떤 음악을 하시는 팀인지. 저희는 우리 국악과 스페인의 플라멩코라는 음악을 결합해서 같이 크로스오버에 연주하는 공연팀입니다. 우리 소리깨떼 음악은요, 이렇게 좀 접근하게 되면 더 즐길 수 있습니다라는 간단한 꿀팁. 네, 소리깨떼 음악은요, 저희가 국악의 추임새가 있잖아요. 얼씨구, 조타 뭐 이런 게 있는데 플라멩코 음악에도 그런 게 할레오라고 있습니다. 뭐 올레, 뭐 아사 이런 추임새가 있는데 관객분들한테 저희가 보통 그런 거 안내를 해드리고 같이 즐기는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도 저희 공연 즐기시면서 같이 추임새도 해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듭니다. 음악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힘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긍정 응원의 메시지. 모두 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 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조심도 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연 화이팅입니다. 소리깨떼와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자. 오늘 두 번째 참가자는 제주어로 노래하는 뚜럼브라더스입니다. 현직 초등교사와 첼리스트의 조합이 이색적인 팀인데요. 의상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아유, 네. 바보 뚜럼이오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잠시 좀 이제 오늘 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멸리기의 제주어로 노래하는 그런 바보들이랍니다. 아니, 노래를 제주어로 한다고요? 네. 되게 생소한데,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주어로 노래를 하시게 됐어요? 제주 사람이 제주말로 고라 사주, 뭐랭 고라. 예,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의 우리 제주어를 지켜보자고. 조금이라도 나눠보자고 제주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해가 좀 지고 나서 이제 무대 위에서 뵐 텐데 오늘 어떤 노래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빙떡, 보말죽, 쉰다리, 먹엄지기, 사람지기 이런 노래들. 먹엄지기, 사람지기는 먹엄직하고 사람직한 우리 삶의 이야기. 예, 아픔 속에서도 우리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행복 없어요. 행복 없어. 얍.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소리깨떼의 첫 번째 공연도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개요. 같으면 너무 좀 아무것도 안 하오냐? 쉐레리로 네, 지금 이제 분위기가 한창인데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 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할까 말까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또 예술계 어려운 입장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한번 해보고자 이번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은 온라인 페스티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제주에 있는 예술인들을 저희들이 코테저를 하려고 해서 그래서 다행히나마 제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해비치 해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표선 해변의 여름밤은 점점 깊어가고 이번엔 뚜럼 브라더스의 신나는 제주어 노래 공연이 이어집니다. 우땅몸이 행복해진다는데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아니 코로나니까 옆 사람 안 보면서 그냥 하늘 보면서 한번 바보처럼 웃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오늘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좀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즐기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연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어머니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방에만 갇혀 있다가 이렇게 확 뚫린 자연에서 이런 예술적인 감각들 느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따님은 아까 되게 공연을 보시면서 뭔가 좀 더 꿀떡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네.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공연 봤어요? 빨리 코로나 종식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좋은 공연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이번엔 여름밤을 뜨겁게 달궈줄 화려한 불쇼가 펼쳐집니다. 자유자재로 묘기를 부리는 모습에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어떻게 참가하시게 된 소감이랑 이유가 좀 궁금해요. It's not the first time we participate in the beach festival. It's maybe the third or fourth time we participate. This time, it's same is a good opportunity in Jeju to play in the heavy beach. So yeah, and it was our first time to play this performance. So we take that like a chance. 아까 하셨던 그 퍼포먼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It's very linked from my experience of life. What we showed was really part of my life, which was a very hard time for me. So it's kind of express about my life and also someone who has or had some difficult moment for the life. I know it's very hard time for everybody. For us, it's showing and express something to the people is necessary. So to lose that opportunity is like killing us. So even one time or even small moments, if we have the chances, yeah, we also appreciate it. 표선 해변에서의 소규모 공연을 시작으로 나흘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공연이었는데요. 내년엔 더욱 풍성한 공연으로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